오늘은 한국에서는 다소 생소하지만 외국에서는 매우 유명한 글라이드캠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즐거운 테크 리뷰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. 오늘 리뷰할 장비는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장비인데요,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든 장비입니다. 외주 작업할 때 항상 쓰고 있고요. 오늘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, 그리고 제가 왜 이 제품으로 구매를 했는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에요. 혹시라도 스테디캠, 이 글라이드캠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다 시청하신 다음에 선택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설득당하면 안 돼, 저거 별로일 거야,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저건 내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하는 분들만 구매하시길 바랄게요. 일단 제품부터 열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여러분들은 이 스테디캠이라는 장비 자체가 되게 생소할 것 같아요. 한국에서는 저 말고 사용하시는 분을 아직까지 필드에서 빼고 본 적이 없어요. 유튜브 안에서는 사용하시는 분 아직 못 만나뵀습니다. 이 장비의 이름은 스테디캠이고요, 글라이드캠은 이 스테디캠을 만드는 브랜드 중 하나예요. 그래서 글라이드캠과 스테디캠을 혼용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일단 스테디캠이 이 장비의 개념이고 글라이드캠은 브랜드입니다. 특히 이 제품은 글라이드캠에서 만든 데빈 그레이엄 시그니처 시리즈라는 제품인데, 이 데빈 그레이엄이라는 분 자체가 유튜버예요. 특히 저와 같이 이런 필름 메이킹 유튜버인데 글라이드캠 제품을 정말 사랑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. 이 데빈 그레이엄 시그니처 시리즈는 이분이 글라이드캠을 사용하면서 본인이 생각했던 단점들을 보완해서 함께 콜라보 형태로 제작한 장비이고요, 실제 사용자가 경험한 단점들을 보완한 제품이기 때문에 훨씬 더 세심하고 섬세한 부분들이 있어요. 그 뜻은 뭐다? 비싸다. 기존에 있던 제품들보다 가격대가 상당히 나가지만 그만큼 그 값어치를 하는 제품이에요. 제가 글라이드캠을 좋아하는 이유 중 첫 번째가 직관적이기 때문인데, 제가 또 직관적인 거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. 상부, 중부, 하부로 나눠서 설명을 할게요. 상부는 그냥 헤드예요. 우리가 삼각대 같은 거 보면 헤드가 있잖아요. 마찬가지로 헤드의 형태인데 이 오른쪽 나사를 풀러서 이 플레이트를 빼는 형태로 돼 있어요. 이 플레이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맨프로트 플레이트여서 이 글라이드캠에서 사용하다가 바로 삼각대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플레이트입니다. 제가 아까 말한 세심한 부분이 이 상부에서 나오는데, 주로 글라이드캠 유저들이 힘들어한 부분이 글라이드캠의 균형을 처음에 잡아주는 부분이에요. 플레이트를 뺐다 꼈다 반복하는 과정에서 진이 빠지곤 하거든요. 헤드 부분에 이 균형을 맞춰주는 나사가 두 개가 있어요. F 부분을 돌리면은 앞뒤의 균형을 잡아주고요, R 부분의 경우에는 양옆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을 잡아줍니다. 이전 글라이드캠 유저들이 균형을 잡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줄어들어서 이 부분을 극찬했다고 합니다. 실제로 이것보다 아랫단계 시리즈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플레이트를 꼈다 뺐다 엄청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 다음 중간 부분인데요, 단순히 이렇게 회전시켜서 트위스트 시켜줘서 고정시켜주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제작이 돼 있어요. 다른 제품에 비해서 이 손잡이 부분이 되게 견고하게 달라붙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? 이 카메라의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왔다 갔다 움직일 때 손잡이 부분이 같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, 이 제품 같은 경우엔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는 아주 견고한 제품입니다. 마지막으로 아랫부분은 이런 식으로 무게추를 달아서 내가 사용하려는 장비, 거기다가 모니터를 달 수도 있고 마이크를 달 수도 있고 시네렌즈를 장착할 수도 있고 무게의 균형을 맞춰주는 무게추들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. 이런 형태의 추들이 12개가 들어가 있는데, 제가 사용했을 때 2개씩 총 4개를 사용했을 때 이런 풀프레임 미러레스 형태의 카메라에 균형을 잡아줄 수 있더라고요. 여기다가 추가로 8개까지 더 할 수 있는데, 그 8개의 무게만큼 외장 모니터라던가 설명서에 나와 있는 이미지를 보면 레드 카메라에 렌즈, 모니터까지 단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. 이걸 어떻게 설치하느냐? 매우 간단합니다. 그냥 나사 형태로 돼 있어서 돌려주면 바로 장착이 완료가 돼요. 위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나사 부분을 맞춰서 돌려주시면 장착이 됩니다. 완성이 됐어요.
스테디캠의 원리는 이 아래쪽에 있는 무게 추들이 위에 달아놓은 이 카메라의 무게를 균형 잡아줌으로써 어느 정도 스테빌라이징 기능을 하는 원리예요. 그렇기 때문에 짐벌과 다르게 배터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물리적인 법칙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장비이죠. 스테빌라이징을 해준다는 점에서 이 스테디캠과 짐벌을 많이들 비교하곤 하는데, 사실상 비교하는 게 조금 무의미하긴 해요. 마치 면도기와 바리깡 같은 존재라고 해야 될까요? 둘 다 털을 깎는 데 사용할 수는 있는데, 면도기는 면도의 목적에 맞게끔 제작이 된 거고, 바리깡은 머리를 깎는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거잖아요.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데 두 장비만의 매력이 있다는 거죠. 짐벌 같은 경우에는 그 모터 파워를 활용한 그 깔끔함, 누가 봐도 기계가 잡아준 것 같은 그런 화면의 미가 있다면, 스테디캠은 완벽하게 잡히진 않았지만 핸드헬드 느낌이 조금씩 나면서 부드러운 움직임을 표현하는 그런 장비예요. 그래서 원테이크 기법에서 많이들 스테디캠을 사용하는 편이고, 그럴 때는 이제 팔이 아프니까 이 암을 연결해가지고 기계로 어느 정도 서포팅을 해주면서 사용을 하죠. 실제로 이 스테디캠과 짐벌을 합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. 이 스테디캠 위에 헤드로 짐벌을 달아서 로우 앵글부터 하이 앵글까지 아주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연결시키곤 하는데, 비교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를 진행할 예정이에요. 스테디캠 대 짐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글라이드캠의 첫 번째 장점은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. 사용하다가 방전될 일이 전혀 없어요. 다만 여기서 단점 하나를 말하고 할게요. 여러분의 팔에는 배터리가 있습니다. 이거는 방전이 안 되겠지만 팔은 아플 수 있다는 거. 글라이드캠의 두 번째 장점은 모터 파워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여러분이 여기 위에다가 어떤 장비를 올려도 상대적으로 짐벌에 비해서는 더 다양한 무게의 장비들을 올릴 수 있어요. 올리는 장비의 무게만큼 이 아래에 추를 더해서 균형만 맞춰주면 돼요. 중간중간에 모터 파워가 나가서 픽픽 쓰러지는 일도 없을 것이고, 여기다가 제가 최대로 많이 올려본 게 미러레스, GM 렌즈, 모니터까지 달아서 활용했는데 전혀 문제 없었어요. 단점 마찬가지로 무거워요. 엄청 무거워요. 그렇게 하면은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한 손 짐벌의 2배, 양손 짐벌을 한 손으로 드는 느낌? 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세 번째 장점은 촬영자가 조금 더 본인의 의도대로 촬영을 진행할 수 있어요. 짐벌 같은 경우엔 물론 앞으로 기술이 점점 발달하겠지만 모터 파워에 의존하기 때문에 틸트 업다운, 펜 레프트 라이트를 함에 있어서 내가 버튼을 누르고 그 이후에 동작이 진행되는 어느 정도의 딜레이가 있어요.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별도의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펜잉 레프트 해야지, 펜 레프트, 펜 라이트 해야지, 펜 라이트, 틸트 업 해야지, 틸트 업. 촬영자가 원하는 대로 막 팔로잉 하면서 자유자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본인의 의도를 조금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로 알려져 있어요. 다만 여기서 또 단점을 공개하고 할게요. 어느 정도 숙련자가 되기 위한 연습 과정이 필요해요. 주로 한 달에서 2달 정도로 보고 있는데, 이 트레이닝 코스가 있어요. 균형을 잡으면서 앞으로 가기, 균형을 잡으면서 자리 옮기기, 그래서 옆으로 가기, 뭐 이런 식의 트레이닝 코스들이 있어요. 한 개의 피사체를 두고 팔로잉 하면서 돌기, 뭐 이런 식의 연습 과정이 필요해요. 이거를 익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게 단점이에요. 짐벌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도 바로 당일날 배워서 바로 적용시켜서 촬영에 임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간편하게 나오는데, 스테디캠은 그게 어려워요. 처음 써보는 사람들은 딱 들고 이거 생각보다 균형이 잘 안 잡히는데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. 글라이드캠의 네 번째 장점은 짐벌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분해해서 가방에 넣어서 이동하거나 뭐 그런 불상사가 있는데, 글라이드캠 같은 경우엔 그냥 뭐 들고 이렇게 어깨에 걸친 다음에 이동을 하면 돼요. 정말 편해요. 쉴 때도 그냥 옆에 이렇게 세워두거나, 만약에 세워두는 게 좀 걱정이다 그럼 이렇게 옆으로 이런 식으로 눕혀 놓은 다음에 촬영 들어갈게요 그럼 바로 집어서 촬영에 임하면 돼요. 한번 균형을 맞춰 놓으면 웬만해서는 균형이 안 바뀌기 때문에 한번 잡고 하루 종일 쭉 기동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 중 하나예요. 이 정도로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. 제가 아까 언급했다시피 이 데빈 그레이엄 시리즈 아랫단계에 있는 제품들은 상대적으로 균형 맞추는데 되게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다는 점, 내가 막 움직였을 때 손잡이 부분이 헐렁헐렁거려서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에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점,
글라이드캠을 살 거라면 조금 투자를 해서 이 제품을 살 것을 추천드립니다. 오늘은 그래서 한국에서는 다소 생소한 스테디캠, 글라이드캠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. 이 글라이드캠 리뷰 영상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이 영상이 불필요한 구매를 유도하는 영상이 될까봐 망설임이 있었어요. 글라이드캠을 구매하려는 분들은 확실히 내가 이 장비가 무거운 것을 알고 어느 정도 익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, 다른 장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어렵다라는 평들이 많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리뷰를 진행한 이유는 사실 한국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장비예요. 많이들 모르시고. 근데 그게 안타깝더라고요. 저는 정말 잘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고 저와 정말 잘 맞는데, 혹시라도 이러한 창작자분이 계실까 소개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제작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 리뷰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. 글라이드캠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. 전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감독의 테크 리뷰 끝!